떨어진 거리에 쌓인 낙엽이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아파트 단지나 공공기관 내에서 쌓인 낙엽이나 눈길에 미끄러졌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궁금한 법률 상식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취재기자 리포트 통해서 소개된 사건부터 좀 볼까요? 네. 공공근로 일을 하다가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금천구에 살던 50대 남성이 예. 그 금천구청과 그 공공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원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밑에 이제 경사진 곳에 이렇게 수북하게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 근데 큰 고목을 옮기다가 그 낙엽에 미끄러져서 그만 쓰러져 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이상 입원을 했었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고용했는 주는 그 근로 계약에 비추어 가지고 어떤 안전 배려 의무, 한마디로 근로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가 있지 않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의 기계 안전장치가 고장 나가지고 근로자가 다쳤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가 안전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밑에 그렇다고 하면은 뭐 미끄러운 그런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평소에 이렇게 치워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네.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시설물이 아니고 네네. 자연 상태에서 낙엽이 이제 바람 불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뭐 1시간마다 낙엽을 치워도 계속 쌓인다고 이제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좀 피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점도 없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벌어진 것이 아니고 3월 달에 벌어진 겁니다. 예. 3월이면 이제 춘삼월 그 낙엽이 질 때가 아니고 이게 잎이 돋아날 때인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참 안 하면은 치운 그렇죠. 거군요. 그렇다고 하면은 가을에 떨어진 낙엽을 그 다음 해 봄이 되도록 그냥 방치해 놨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법원은 조금 더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만약 싶습니다. 가을이면 좀 달라지나요? 네, 아무래도 예. 그거를 마치 이거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같은 경우에 밤새 내렸다고 하면은 한꺼번에 그걸 치울 수는 없지 예. 않습니까? 그렇듯이 나뭇잎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가을이었다고 하면은 예. 그것이 아마 봄하고 조금 달리 판단했을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네. 봄까지 그거를 방치해 놓은 가운데서 일하던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은 그것을 제대로 치우지 못한 안전 배려 의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책임지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가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다른 케이스도 좀 볼까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딱 3년 전인데요. 예. 3년 전 11월 달 딱 요때입니다. 한참 이제 낙엽이 지는 계절인데 강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차에서 내려서 주차장을 이렇게 가다가 네. 갑자기 다리가 쑥 빠졌어요. 한마디로 위에 포장이 돼 있는 도로였는데 그게 그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서 밑에 흙이 쓸려 나가니까 예. 이게 쑥 구멍이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구멍이 생긴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위에 이제 많이 그 낙엽이 덮여 있었던 상태죠. 그걸 모르고 발을 헛디뎠다가 이제 발이 부러져가지고 한 달 예. 이상 큰 부상을 입었군요. 네네 한 달 이상 입원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판단이 나오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상의 그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 하면은 이게 공작물이란 거는 건물뿐만 아니고 어떤 밑에 도로 같은 것들도 인공 구조물을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예. 통상의 인공 구조물은 통상에 갖춰야 될 안전성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평소 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그런 판례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아파트 측 책임도 있겠지만요. 지나가는 사람이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책임의 비율이 나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것 원래 우리가 관리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받은 관리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때 특히 이거는 여름철에 장마철에 일이 벌어져서 구멍이 났는 건데 네. 그거를 가을까지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지만 사실 거기에 지나가는 보행자 입장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반 책임을 부담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50% 책임지는데 특히 이게 구멍 낳는 게 어떤 큰 대로가 아니고 아마 한적한 곳에서 아마 발견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예. 그런 것이어서 아마 다른 사안보다는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어떤 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이제 가을엔 낙엽이고요. 겨울엔 또 눈이 걱정입니다. 네네. 눈길이 상당히 많고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나 공공기관 내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나면 어떻게 판결이 나오나요? 네,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데요. 다만 최근에 이제 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는 자연재해 대책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눈이 내렸을 경우에는 그 일정 범위 내에 도로와 보도, 이면 도로에 있는 눈을 치우도록 하면서 그거를 각 지방단체의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도로까지 그리고 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대지로부터 한 1m 정도까지 네. 눈을 빨리 치우도록 해놨습니다. 예. 만약에 그 특히 이제 낮에 눈이 오다가 그쳤을 경우에는 오후 4시까지 밤에 이렇게 눈이 왔을 경우에는 오전 11시까지 이걸 치우도록 했는데 네. 만약에 그 사이에 치우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법에 위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설치 보존에 하자가 네. 있다라고 해서 그거에 따르는 치료비라든가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웃을 더 생각하는 마음에서 눈을 좀 빨리빨리 치우시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눈길도 그렇지만요. 눈 녹이려고 각종 그 처리제를 쓰다 보니까 포톨이라 그러죠. 길이 이렇게 파여 있는 경우도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예, 예. 많은 운전자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차가 많이 손상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럴 때 어디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리청에 책임을 묻습니다. 예. 결국 그러니까 관리청이 국도면은 국가 그리고 어떤 지방도면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데요. 예. 저도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덜컹해서 아마 그 허리가 아직까지도 예. 얼얼한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제대로 그 수리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여서 자동차가 파손됐거나 더하여서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은 네.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주택가 옆에서 이제 오수가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계속 흘러나는데 그거를 겨울 내내 얼어붙은 겁니다. 근데 한참 동안 이제 빨리 그거를 그러니까 얼음을 네. 치워줘야 되는데 치우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는데 그 경우에는 빨리 그것을 치우거나 아니면은 그 빙판주의라는 표시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네. 관리상의 하자를 물어서 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런 분들이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간혹 있습니다. 길에 이렇게 열매가 열려 있으면 따거나 뭐 네. 은행 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은행털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예. 돈을 터는 것이 아니고 예. 은행 나무에 달린 은행을 그 타가는 건데 사실 한두 개 죽는 것은 우리가 사회 그 통념상 허용되죠. 그렇지만 거의 직업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밤에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나무와 열매는 지자체 소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의 거를 따가지고 오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절도가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심하면 징역까지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과정에서 나무가 망가지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는 또 관련되는 법으로 또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로 부산에 몇 년 전에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차를 대놓고 나무에서 한 40km 정도를 따다가 걸려서 예. 네, 불구속 기소까지 된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좀 더 네. 주의를 요할 네, 것 뭐 같습니다. 길 가다 열매나 은행 보신다고 해서 따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법률 상식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